잠깐 엄마가 임신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아직도 정신이 없다. 그냥 그렇게 됐다. 엄마, 우리 지금 뭐 듣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못했다. 엄마, 혹시 그래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거예요? 진짜 이걸 혼자 견딘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겁도 나고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랐다.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우리도 충격이지만 엄마 혼자 두는 게 더 무섭네요. 서울의 한복판도, 경주의 고요한 산자락도 이토록 뜨거운 기적을 품을 수는 없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생명,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 오늘은 그 기적의 주인공, 부산의 미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63세라는 나이에 다시 한번 생명을 품고 25년 뒤 그 아들이 효심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놀라운 여정이죠. 이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로 귀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늦었다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기적을 품고 있는지, 그 감정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한 사람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그 선택이 오늘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부산의 한 낡은 주택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비치던 아침, 한 여인이 며느리의 임신을 돕기 위해 약을 데우던 손끝에서 운명은 아주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아무도 그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63세의 나이에 한 어머니가 다시 생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가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한켠,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골목 끝에 미자 씨의 집이 있었다. 하얗게 벗겨진 담벼락과 오래된 장독대, 그리고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부엌. 그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미자 씨는 올해 88. 이제는 손끝이 굳어지고 눈동자에는 세월의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을 뒤집으며 하루를 맞이했다. 젊은 시절의 미자 씨는 부산의 어느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내 아이를 키우며 하루 한 끼를 굶어가며도 자식들의 학비는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그 고단한 세월 속에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미자 씨는 가족의 중심이자 버팀목이자 때로는 세상과 싸우는 전사였다. 첫째, 딸은 서울로 시집가 바쁘게 살아갔고 둘째 소라 씨는 부산에 남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미자 씨를 자주 찾아왔다. 셋째는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막내 준호 씨. 그 아이는 미자 씨가 63살의 나이에 품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찾아온 생명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미자 씨는 묵묵히 웃었다. 세상은 비웃었지만 그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고 이제 미자 씨는 손주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년을 맞이했다. 매일 아침 며느리 수진 씨가 출근 전 들러 어머니, 오늘도 한약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말하던 그 인사가 하루의 낙이었다. 수진 씨는 올해 33, 결혼 3년 차의 새댁이었다. 아직 임신 소식이 없어 미자 씨는 속으로 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도 따뜻한 품을 주세요. 내 품처럼 따뜻한 품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였을까. 어느 날 소라 씨가 전해준 말 한마디에 미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 경주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던데 불임 부부들이 그 약 먹고 다들 아기 가졌다더라. 그 말에 미자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길로 수진 씨를 데리고 경주로 향했다. 그 한의원은 산자락 아래 작은 기와집 모양이었다. 오래된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진한 한약탕의 증기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한의사는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 약은 말입니다. 할머니도 임신시킬 만큼 잘 만든 약이에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미자 씨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울렸다. 그날부터 묘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한약을 정성스레 데우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유리병 안에 진한 갈색 약물이 반짝이며 빛을 반사했다. 정말 할머니도 임신할 수 있을까? 미자 씨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설렘에 잠시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긴 세월 동안 묻어둔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다. 밥을 지어도 국을 끓여도 함께 먹을 사람은 없었다. 손주 울음소리 한 번 없는 이 집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은 어쩌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상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자 씨는 그날 밤 며느리의 약을 데우다가 작은 유리잔을 꺼내 조심스레 한 모금의 한약을 따랐다. 진하고 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입안에 퍼진 약맛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도 혹시.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미자 씨의 눈빛은 이미 오래된 꿈 하나를 간직한 듯 반짝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된장을 뒤집고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놓았다. 하지만 몸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미자 씨는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입안 가득 쓴맛이 남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였다. 처음엔 요즘 위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며칠이 지나자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이상하게도 냄비 속 끓는 된장의 냄새가 구역질을 불러일으켰다. 거울 앞에 선 미자 씨는 낯선 얼굴을 마주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손끝으로 배를 쓰다듬자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스쳤다. 그 순간 한의사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 약은 할머니도 임신시킬 만큼 그 농담이 왜 이렇게 생생하게 들릴까? 며느리 수진 씨가 임신을 기다리며 한 달을 손꼽던 날,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기도했다. 우리 수진이에게 좋은 소식이 오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미자 씨는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됐구나. 눈물이 고였고 그 감정은 벅차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이 밀려왔다. 입덧이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 믿기 힘든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설마 나까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덮었다. 늙은 몸에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공포였다. 누가 믿겠는가?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부엌에 불을 켰다. 국수를 삶으며 냄비 속 물이 끓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속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라도 착각이길 바랐지만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가슴이 단단히 부풀어 오르고 숨이 차오르고 무엇보다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한마디. 이 아이가 정말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동안 익숙했던 얼굴 위에 낯선 생기가 감돌았다. 희미하게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용서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가혹했고 소문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미자 씨였다. 그날부터 미자 씨는 입덧을 숨기기 시작했다. 수진 씨 앞에서는 요즘 감기가 좀 있네라며 웃었고 소라 씨가 찾아와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물으면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르다. 식탁 위에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배를 감싸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비밀은 점점 더 커졌다.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확실해졌다. 그때부터 미자 씨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채 어디로도 향하지 못한 채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자 숨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식탁에 앉아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답답했고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리 속이 비어도 한 숟갈만 삼켜도 역겨움이 올라왔다. 미자 씨는 수건을 입에 물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렇게라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며느리 수진 씨는 한창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웃는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작고 빠른지 몰라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자신도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졌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음이 이어졌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이건 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거울 앞에서 배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아직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분명히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작은 존재가 미자 씨를 붙잡고 있었다. 지우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채 그저 숨만 고르는 나날이었다. 어느 날 아침 소라 씨가 들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병원이라도 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괜찮다.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지 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소라 씨가 떠나고 난 뒤 미자 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오래도록 숨을 몰아쉬었다.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야. 하지만 입으로 내뱉을수록 그 말은 점점 희미해졌다. 몸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듯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움직임이 그 어떤 논리보다도 강하게 현실을 밀어붙였다. 며칠 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잠시 부엌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진통 같은 느낌이 배를 감쌌다. 그 순간 미자 씨는 두 손으로 배를 꽉 움켜쥐었다. 안 돼. 제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자 씨는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였다. 밭을 나가 무거운 흙지게를 지고 마당에 장독을 옮기고 이불을 털며 온몸을 혹사시켰다. 이러면 끝나겠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나 아이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몸속의 심장은 더 강하게 뛰었다.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 욕심이었어요. 제발 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 기도 끝에 남은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배 안의 심장은 또박또박 살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이었다. 말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털어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 스스로를 갉아먹듯 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공존했다. 죽이고 싶은 두려움과 지키고 싶은 사랑. 그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미자 씨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넓어진 허리선, 무거워진 걸음, 그리고 밤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움직임.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미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변화.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부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속삭이듯 들려왔다. 이젠 그만해라. 이젠 내려놔라. 하지만 미자 씨의 마음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걸을 때마다 숨이 찼고 허리와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몸을 혹사시켰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불안이, 무언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끊임없이 덮쳤다. 그날 새벽 미자 씨는 등산화를 꺼냈다. 오래된 신발에 밑창이 달아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이젠 끝내야 해.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다. 산 입구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땅이 미끄럽게 질척거렸고 손끝이 차가웠다. 정상 근처의 바위 앞에서 발을 멈췄다. 바닥은 진흙으로 젖어 있었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지. 손끝이 떨렸고 바위 끝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오른 목소리가 있었다. 엄마! 우리 곧 손주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다리가 풀렸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미끄러지며 굴러 떨어졌다. 공기가 흔들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지만 본능적으로 땅을 붙잡았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숨을 삼키며 흐느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그저 수진이한테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산을 내려오면서 발목이 여러 번 미끄러졌다. 진흙이 옷에 묻고 손이 얼어붙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배를 감싸 쥐었다. 그 안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움직였다. 눈동자가 떨렸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불을 끄지 못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깜박였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미소.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자 씨는 손을 들어 유리 위를 쓸었다. 당신, 나 어떡하면 좋아요. 속삭이듯 내뱉은 그 한마디는 공허하게 방 안에 흩어졌다. 다음 날 몸은 완전히 무너졌다. 열이 올랐고 허리 아래가 묵직하게 아팠다. 겨우 부엌까지 나와 물을 마셨지만 잔을 잡은 손이 떨려 물이 흘러넘쳤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자 씨는 다시 장독대를 옮기려 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엔 정말 끝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손끝이 싸늘해졌고 세상이 멀어졌다. 그때 들려온 건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 소라 씨의 목소리였다.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병원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천천히 눈을 뜨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수진 씨와 소라 씨가 울고 있었다.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 속에서 미자 씨의 가슴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제야 모든 게 들통난 걸 깨달았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새어 나왔다는 걸.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더 약했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하얀 천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다. 그 리듬이 미자 씨의 심장박동과 맞물리며 어딘가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는 소라 씨가 앉아 있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뒤쪽 창가에는 수진 씨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하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을 갈랐다. 짧지만 너무 깊게 파고드는 울림이었다. 미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나 그냥 수진이 잘 되라고. 그 약 나도 조금.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왔다.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손을 짚었다. 그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약을 어머니가 드셨다고요? 그럼 그건 말끝이 흐려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게 섞여 있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눈앞이 번져 흐려졌다.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외로움, 그 말이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누구도 묻지 않았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빴고 미자 씨는 그저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채웠다. 그러나 그 괜찮다는 말 속엔 수십 년간의 침묵이 쌓여 있었다. 밥을 해도 방을 치워도 아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밤. 그 고요 속에서 미자 씨는 매번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났다. 누구보다 강했던 여인이 사실은 가장 외로웠다는 사실이. 수진 씨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잘못했어.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가슴이 울렁였고 숨이 가빠졌다. 소라 씨가 급히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젠 괜찮아요. 하지만 미자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하며 서로 의지하던 그때의 기억이, 그 사람 없이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손에 들린 차트에는 차가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심장 박동이 아주 강합니다.
태아는 건강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 말은 구원이기도 했고 동시에 심판이었다. 미자 씨의 어깨가 떨렸다. 손끝이 하얗게 굳어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건강하다니, 이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 사실이 두렵고 또 벅찼다. 그토록 무리했는데, 그토록 부정했는데, 이 생명은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있었다. 그날 밤 병실의 불이 꺼진 뒤에도 누구 하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 사이로 미자 씨의 속삭임이 들렸다. 이 아이가 왜 아직 떠나지 않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를 살리려고 온 거구나.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했다. 그날 가족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부끄러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처음 느끼는 연민. 모두가 아팠지만 동시에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병실의 어둠은 길고 깊었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만이 고요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리듬이 마치 태아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자 씨의 가슴이 천천히 무너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산 위에서 미끄러지던 그 순간, 손끝에 닿았던 차가운 돌의 감촉, 피가 배어 나왔던 손바닥, 그리고 배 안에서 느껴졌던 미약한 생명의 움직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살아 있었구나.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그 말은 너무 작았지만 그 한마디에 세월이 쏟아져 내렸다.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소라 씨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엄마, 아기도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이 들리자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눈물이 또 차올랐다. 소라야, 나 이제 어떡하니? 그 말 끝에 목이 메었다. 가슴 속이 터질 듯 아팠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죄처럼 느껴졌다. 젊은 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텼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장마 속에서 장을 보러 나가 젖은 몸으로 돌아오던 그때의 기억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망연히 울던 어린 딸들을 품에 안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라며 달래던 밤들. 그 시간들이 떠오를수록 눈물이 쏟아졌다. 그 모든 세월의 끝에 이제 자신은 생명을 거부하려 했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입술을 깨물었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이 아이가 나를 탓하지는 않겠지. 그 한마디에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입덧이 심해요. 근데 신기하죠. 아픈데도 자꾸 웃음이 나요.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 속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도 섞여 있었다. 수진 씨가 침대 곁에 앉았다. 저 어머니 덕분에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한약 같이 먹었을 때 어머니가 제 마음까지 품어주셨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꿰뚫었다. 미자 씨는 손을 떨며 수진 씨의 손을 잡았다. 그건 실수였어. 나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용기를 배웠어요. 그 순간 미자 씨의 시선이 천천히 배로 향했다. 자신의 손 아래 생명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그 존재가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검은 하늘이 점점 옅어지고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미자 씨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자 오래된 그림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그 순간 미자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나를 벌하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살리러 온 거야. 그 한마디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뜨거웠다. 눈을 감았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것인지 아이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리듬이 너무도 선명했다.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소라 씨와 수진 씨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감싸는 듯 따뜻했다. 그날 새벽 미자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끝까지 품겠다고.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너는 내 마지막 봄이야. 그 말이 병실의 공기 속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긴 세월의 한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며 그 자리를 따뜻한 빛이 채워갔다. 며칠 뒤 병실의 창문을 통해 봄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부서진 빛이 들어와 침대 위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 빛 속에서 미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제 숨기지 말아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자 오래 눌러왔던 무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의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병실 문이 열렸다. 산모분 상태 안정됐습니다. 태아도 매우 건강합니다. 산모라는 단어가 귀에 닿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한순간 숨이 막혔지만 이내 미소가 번졌다. 그 단어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이름 같았다. 며칠 뒤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수진 씨와 소라 씨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다정했다. 엄마, 이젠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 다 같이 도와줄게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웃었다. 얼마 만에 지은 진짜 웃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골목, 오래된 상점, 바다 냄새.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다시 태어난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집에 도착하자 소라 씨가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끓였다. 수진 씨는 방 안에 이불을 정리하며 웃었다. 어머니, 이 냄새 좋아하시잖아요.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그 익숙한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 눈가가 젖었다. 한때는 이 냄새조차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자 씨는 처음으로 조용히 배에 손을 얹었다. 살짝 불룩해진 복부가 느껴졌다. 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 심장이 뛰는 듯한 작은 진동. 그것이 살아 있음의 증거였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소라 씨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다. 그날따라 병원은 유난히 분주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기 아주 건강해요. 여자아이네요. 그 말을 들은 소라 씨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같은 시각 수진 씨도 진료실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 축하해요. 따님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전하자 미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다. 둘 다 딸이구나. 그리고 잠시 후 의사에게서 들은 자신의 결과를 떠올렸다. 자신의 아이는 남자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울컥하며 뜨거워졌다.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조심스레 담근 김치가 한 상 가득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대화는 부드러워졌다. 소라 씨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세 사람 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품었네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 말에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매일 새벽마다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파도 소리가 발끝을 스치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생명들이 모두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도 내 마지막 봄이 무사히 세상에 오게 해주세요.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그 바람이 미자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눈을 감자 머릿속에는 남편의 미소가 그려졌다. 당신,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잠든 배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건 아이가 보내는 첫 신호였다. 살아있음을 그리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 순간 미자 씨는 알았다. 이제 인생의 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여름이 찾아왔다. 햇살은 짙었고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가득 울렸다. 부산의 바다는 반짝였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자 씨는 배를 어루만졌다. 이제는 무겁고 둥글게 불러 있었다. 이 아이가 참 강하네. 손끝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이 매번 달랐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복부를 스치고 발로 차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미자 씨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로 느껴졌다. 수진 씨의 배도 부풀었다. 소라 씨 역시 예비 엄마로서 하루하루를 준비했다. 세 사람의 집 안은 점점 밝아졌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품은 세 여인은 서로의 몸을 살피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 수진 씨는 종종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세 명 다 같이 입덧하던 거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한 명이 토하면 나머지 둘이 따라 토하고 그 말에 모두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맑고 길었다. 그동안 눌려있던 세월의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갔다. 소라 씨는 새벽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엄마, 이번에는 무사히 낳자. 아기도, 우리도.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아이는 꼭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가장 먼저 소라 씨가 딸을 낳았다.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엄마, 들려요? 이 소리 내 아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세대의 이어짐을 알리는 생명의 노래 같았다. 며칠 뒤 수진 씨도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두 아이의 울음이 번갈아 병실을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미자 씨는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자신만이 남았다. 마지막 생명. 세상을 향해 아직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그 아이. 그리고 한 달 뒤 겨울이 문턱을 넘기던 그날 밤. 바람이 차가워진 병실에서 조용히 기적이 일어났다. 분만대 위에서 손끝이 하얗게 굳었고 숨이 가빠졌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졌다. 작고 강한 울음이었다. 의사의 손에 들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몸을 보며 미자 씨는 흐느끼듯 웃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팔 안에 안긴 아기는 너무 작았다. 작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뜨거웠다. 피부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오래된 겨울을 녹이는 봄 햇살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끝내 지우지 못했던 그 눈물. 그 눈물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병실을 찾은 소라 씨와 수진 씨가 아기를 바라보며 울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내셨어요? 엄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미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병실에서 서로의 아이를 품었다. 한쪽 침대에서는 작은 딸들의 숨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갓 태어난 아들의 숨결이 이어졌다. 그 공기 속에는 세대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25년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새 아이는 자라났다. 특히 그날 태어난 준호 씨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효심 깊은 아들은 매일같이 미자 씨의 손을 잡아들였다. 엄마,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에 미자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널 놓치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구나. 이제 미자 씨는 주름 깊은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넌 내 마지막 기적이야. 그 한마디가 세월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눈물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함을 남겼다.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외로움은 사랑으로, 두려움은 감사로,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지막 봄은 지금도 살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거실 창을 스쳤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미자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창가에 앉은 노인은 이제 80을 훌쩍 넘겼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세월의 냄새가 스며 나왔다. 젊은 날의 사진, 아기였던 준호 씨를 품에 안고 있던 그때의 자신. 흐릿하지만 선명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세상 어느 것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준호 씨였다. 이제는 훤칠하게 자란 청년.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국이 올려졌다. 김이 피어오르고 방 안은 구수한 향으로 가득 찼다. 엄마, 요즘은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다. 너 손맛이 좋으니까 밥이 술술 넘어간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소리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녹아내렸다. 준호 씨는 잠시 미자 씨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있잖아요. 엄마가 그때 나를 지켜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일 없었으면 난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미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떨렸고 목이 메었다. 그래. 내가 그때 널 놓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넌 내 마지막 봄이자 내 삶의 이유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모든 고통이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 바람이 잦아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자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25년 전 산 위에서 울며 붙잡았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의 절망이 지금의 평화로 이어졌음을 실감했다. 죽고 싶던 마음이 이제는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삶은 그렇게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젊은 목소리들. 소라 씨의 딸, 수진 씨의 딸이 함께 웃으며 식탁을 차렸다. 할머니, 밥 드세요. 그 말에 미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무릎은 약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된장국, 김치, 따뜻한 밥 한 그릇.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미자 씨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담겼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 대신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날 그 약을 마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사랑을 몰랐을 거야. 내 삶의 마지막은 기적이었어.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눈이 내렸다. 고요히, 부드럽게, 마치 오랜 세월의 고통을 덮어주는 듯했다. 방 안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졌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적이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삶을 바꾼 기적,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만든 또 하나의 생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감동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